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야, 큰일 났다. 진짜 발 동동 구르게 생겼다.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 이제 툭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7.21%. 이러다가 8% 넘어간다는 이야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게 6월에 빅스텝이 단행이 됐잖아요. 0.5%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리가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 그야말로 허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은행만 이렇게 올라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21%로 상단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단은 5.51%거든요. 그런데 하나은행도 지금 7% 가려고 합니다. 하나은행도 하단이 5.298%고요. 상단이 6.598%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도 하단이 4.75%고요. 상단이 6.25%입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이 4.7%고요. 상단이 6.2%입니다. 계속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도 말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7월 27일 날, 다음 주죠. 7월 27일 날 금리를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대한민국도 8월 25일 날 금리를 또 올릴 겁니다. 금리를 또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8%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미국의 금리는요. 9월 21일, 11월 2일에도 금리를 올릴 거다. 9월달, 11월달도 금리를 올릴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따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무조건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따라간다 그러면요. 이게 연말에 8%가 아니라 9% 갈 수도 있다. 9%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최고 9%로 간다는 거. 아이고 이건 뭐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뭐 이런 생각 절로 들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절로 듭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지만 지금대로 가면 올라가고도 남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통합긴축 정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거기에 편성해서 등 떠밀려서 가는 경향도 좀 강해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2.25%인 기준금리가 결국 말입니다. 3%까지도 아니면 3.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계속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영끌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영끌한 사람들이 진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9년에 2030 세대들의 부채입니다. 374조 7천억 원이었어요. 2020년에는요 440조 6천억 원. 2021년 연말에는요 무려 말입니다. 475조 8천억 원이에요. 475조 8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7%가 오른다고 치면 지금 영끌한 사람들, 비투한 사람들 밤잠 못 잡니다. 7%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게 2%, 3% 많아봤자 그 대출금리가 4%, 5%대 비하면 7%, 8%라는 것은요. 버티지 못할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B2에서 주식 산 사람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이들의 충격은 주택시장의 어떤 하락 내지는 폭락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주식시장의 하락, 폭락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요. 2030 세대에게는요. 벌이가 적기 때문에 벌이가 적기 때문에 충격이 그만큼 더 클 거다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금리가 7%가 넘어서잖아요. 와, 가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게도 2017년부터 시작해서 부채가 엄청 늘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적폐 세력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망하고 코로나19의 위기가 터져서 망하고 그래서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2021년 지금 2017년인데 이게 2012년으로 됐네. 죄송합니다. 2017년 2분기 대비해 보면요.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471조 1,000억 원이나 늘어났고요. 33.9%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계부채가 1,859조 4천억 원인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1,859조 4천억 원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가계부채 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이것도 분리를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부채 보면요. 가계부채 플러스 개인사업자 부채를 포함시키면 960조가 넘습니다. 올해 2분기 2022년 6월 말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1,000조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1,000조. 그러면 여러분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폭탄이 터질 거고 그 이자 폭탄에 과연 자영업자 그리고 2030 세대 좀 더 나아가서는 가게가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부채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게 시장에는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을 줄 겁니다. 제가 늘 부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게 언제쯤 우리에게 최악의 순간이 오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그만큼 부채가 많다는 뜻이고요. 그 많은 부채가 결국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터진다면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저는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